AI 기반 공시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다큐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장에는 또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C 에너지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740억으로 전년 대비 139.2%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페이퍼코리아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풍문의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세보 MEC가 99억 원 규모의 공조 소방설비 공사를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했습니다. 네, 대표님. 첫 번째 공시를 보니까 페이퍼코리아, 이거 최대 주주 해프닝인가요? 어떤 얘기죠? 어저께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을 위해서 자문사를 갖다가 구한다는 이제 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후보자들에게 이제 발송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 최대 경영주가 바꾼다는 건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걸 알고 이제 페이퍼코리아에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다는 것은 이제 공시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막이 나오지만 페이퍼코리아가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라는 건 이제 이름만 사명만 들어보셔도 이제 이게 제지업종이라는 회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포장 용지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이제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수혜주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집에서 이제 각종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심지어 음식물 같은 경우도 이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제 포장 용지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난 한 2년간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페이퍼코리아의 주가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것이 이제 연동돼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코리아가 이제 그런 코로나 수혜주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으니까 페이퍼코리아도 인기가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모든 종이 펄프는 다 10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펄프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해당하는 이제 제주류 페이퍼코리아뿐만 아니라 무슨 무림 PMP 이런 기업들도 지금 더불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대주주가 이제 페이퍼코리아를 이제 자산을 페이퍼코리아의 경영을 넘기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보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래소에서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이제 해당 당사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의를 했고 적어도 이제 내일까지는 거기에 답변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의 몸값이 지금 오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는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성 여전하리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페이퍼코리아 자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 점유율 62%라면은 이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면 가격을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정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페이퍼코리아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페이퍼코리아 몸값이 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페이퍼코리아 지난 1년간의 영업이익과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은 페이퍼코리아가 이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이 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역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이 업종 자체가 사실 상승하고 있다. 이 업종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코리아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대주주가 이제 최대 주주를 바뀐다면 이제 거기에 또 한 번 모멘텀이 발생할 걸 보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보는 게 이제 청주 공장입니다. 청주 공장을 갖고 있는데 페이퍼코리아가 청주 공장을 갖다가 이커머스에서 우리가 택배 용지로 막 바꾼다면은 청주라는 지역은 한눈에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청주는 이제 우리 한반도 남한에서 3시간 거리 내에서 다 도착을 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청주 공장을 갖다가 택배 용지로 골판지로 이제 바꾼다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퍼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바뀐다면 최대주주가 만약에 페이퍼코리아 인수한다면 아마 청주 공장 때문에 인수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매출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PEF가 이제 해당 업체를 갖다 인수를 한다면 해당 업체가 몰랐던 여러 가지 군사를 있습니다. 그 군사를 다 빼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렇게 업종을 추가한다면은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EF는 사실은 3년 내지 5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매출과 주가를 한 2배 정도로 이제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그 해당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3년 정도 이제 생각하시고 동일하게 이제 같이 투자를 하면은 그 한 2배 정도 뭐 최소 50% 정도의 주가 상승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PF의 어떤 경영권 인수도 그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퍼코리아 오늘 상한가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제지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역대급 산불이 발생하면서 펄포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종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제지주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뉴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포스코케미칼 영업이익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7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포스코케미칼이 어저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잠정 실적에 근거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두 군데에서 하나금토를 비롯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준 이유는 원자재 가격, 특별히 이제 흑연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마진이 줄은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은 올랐지만 마진이 준 이유는 이제 흑연의 가격이 오른 것은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소재를 만드는 양극재를 만드는 이 업체 중에는 그래도 내재화율이 높은 기업이다. 이런 점을 이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업종이 이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전체적으로 완성차 전체의 어떤 인도 차량을 갖다 생산한 다음에 시장으로 인도한 그 비율을 보면은 테슬라만 유일하게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완성차 업체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반도체 대란 때문인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일찌감치 전기차로 이제 전환했기 때문에 전기차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대란에 이제 마이너스 효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란 때는 포스코케미칼 역시 생각보다는 매출이 그렇게 트진 않았다. 그러나 조만간 이제 반도체 대란이 종지부를 찍으면 완료가 되면은 포스코케미칼의 주요 사용자를 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을 완성차 업체 전기차죠.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수요가 늘 것이고 그럼 포스코케미칼이 더 매출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대란이 언제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는 것인데 근데 현대차, 기아차는 이 부분에 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끝낸다라고 하는데 추가로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2분기에는 분명히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라고 하면 이제 벌써 4월 달이기 때문에 5월, 6월, 그러니까 적어도 2개월 내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가 그간 고통을 겪었던 반도체 대란이 일단락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포스코케미칼 비롯한 2차 전지 업체들도 더불어서 이제 매출이 상승할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흑연 가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이 사실을 이제 결국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소비재 사용자에게 가격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결국 내가 투자한 업체의 업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매출과 이 파이가 커지느냐, 파이가 커지지 않느냐, 커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파이가 커지는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쉬운데 파이가 줄어드는 업종에서 매출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를 먼저 보시고 이 업종에서 이 회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더불어 살피신다면은 큰 낭패는 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기차 시대는 이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는 당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매출 성장이 가능한 업종이 사실은 이제 전기차 업종이죠. 자율주행차 업종이죠. 이런 점에서 포스코케미칼과 비롯된 관련된 업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도 커지고 그 업종 내에서 매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포스코케미칼 꼽아주셨고요.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